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포항에서 선진화 시민 아카데미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이 사회의 깊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눠진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통일을 이뤄내서 그럼 지금부터 포항시 선진화 시민행동 전진대회 및 시민 아카데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진화 시민행동 회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상임대표 장도대입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인 가을도 어느새 끝자락에 온 것 같습니다. 살살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만추의 계절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포항 선진화 시민행동 전진대회 및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취지와 뜻을 회원님들만 알고 있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진화 시민행동 대한민국 선진을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애국운동을 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 장애가 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흑백 논리로 나눠진 우리 사회의 깊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통일을 이뤄내는 일에 뜻을 모으고 행동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며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과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을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같이 가고자 바쁘신 와중에도 포항 선진화 시민행동 전진대회 및 아카데미 행사 특강을 해주시기에 와주신 서경석 목사님, 왜 원래 잠깐 그 중간에 김진웅 목사님하고 박세일 교수님이 오시기로 하는데 어떤 사정으로 못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녹색중앙에 총 계신 선진화 시민행동 신기창 공동대표님 외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인 관계로 특정 후보에 관해서는 꼭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이런 어떤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 갖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중앙에서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에서 서경석 목사님, 우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중에 특강하실 때 다시 뵙겠습니다. 주옥순 공동대표님 참석하셨는데요. 원래 고향이 포항시 흥해라서 남다른 각오와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신기찬 선진화 시민행동 공동대표님, 그리고 지금 현재 녹색중앙회 총재를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박찬우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서채원 홍보국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녹색중앙회에서
여성회 사무국장 고정화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뒤에 계세요. 서울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 회장 이현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 뒤에 계시죠? 부산시 회장 최현진 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자, 멀리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밖에 녹색중앙회 여성 회원들과 많은 회원들이 지금 참석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주위에 고생하셨고 감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음은 본영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축사를 부탁해 드렸고 하실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그래도 몇 분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축사하실 분 한 분 먼저 인사 올리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로 할까요? 지금 국회 부의장이신 이병석 국회의원님은 오늘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이건 직접 안 오시기 때문에 나중에 낭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용연사 주지스님이신 준재 큰스님이 먼저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재 큰스님은 영남불교봉사단 임정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대한불교조계종 충효불교 총무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주십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신 장풍대 지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시는 여러 관계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제가 제일 먼저 축사를 하게 돼서 좀 소소한 마음이 듭니다. 옛날에 그 당나라 시대 때에 그 양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국가에 중대사가 생기면은 자문을 구하고 의논을 하던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노스님이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큰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께 항상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스님을 찾아갈 때마다 이 스님이 방에서 앉아서 맞이하고 황제가 갈 때에는 방에서 앉아서 배웅을 하고 끝을 냅니다. 그 밑에 따라다니던 장군인 경호실장을 맡아 있는 장군이 보기에 황제가 왔는데 앉아서 맞이하고 앉아서 보내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해가지고 혼을 좀 내야 되겠다 하고 다음 날 혼자 차다 올라갔습니다. 혼자 올라갔는데 이 조주 스님이 밖에 나와가지고 대문 밖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고개를 45도로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이제 뭐 칼로 목을 치려고 왔는데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목칠 구실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갈 때에 앉아서 보내면 그때 목을 쳐야 되겠다 하고 이런저런 몇 마디 이야기 하다가 가보겠습니다 하니까 이 스님이 동구바퀴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45도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이 장군이 그때서 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황제가 왔을 때는 앉아서 인사받고 앉아서 보냈는데 황제 밑에 경호하는 내가 왔는데 어떻게 해서 스님이 동구바퀴까지 와서 인사를 하고 배웅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물으니까 이 스님이 그때서 하는 말이 황제는 그릇이 앉아서 보내도 괜찮은 그릇이다. 근데 당신은 교만심이 많기 때문에 앉아서 인사하면 당장 목 치려고 칼 들고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멋지게 한 대 얻어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내가 이러이러해서 당신 오늘 목을 치려고 왔는데 내가 오늘 좋은 가르침을 하나 받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갔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포항은 지금 포항 시민으로서 포항을 볼 일이 아니고 세계 속에서 우리 포항을 보는
시각을 넓혀야 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안동에 있는 봉영사 절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종교가 불교가 아닌데 절에 왔다는 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그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보겠다고 절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여기 오늘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스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목사를 해야 됩니다. 스님은 스님이 스님을 해야 됩니다. 약사님이 약사를 해야 됩니다. 각기 자기 맡은 자리를 반드시 자기가 지켜줘야 됩니다. 밥그릇 자리에 밥이 얹히고 국그릇 자리에 국이 얹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정치도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할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고생은 국민이 합니다. 꼭 정치도 역사가 있어야 되고 정치의 정서가 있습니다. 정치도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꼭 이런 분들이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 국가가 항해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항상 설이 맞은 가을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노력하시고 동참하셔서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드시는 데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축사에 가라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 자격이 없는데 김진호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신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오늘 또 멀리서 온다니까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도 한번 인사를 겸해 참석한다고 그랬는 이유 하나로 제가 27년 동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국군 장병들과 함께 전후방 각지에서 정말 부대끼는 그 일 때문에 제가 세워준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 시간 있기까지 우리 선배들 특별히 또 앞선 많은 분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포항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 그러고 또 이제 대한민국 소만 아니라 세계 속의 포항이라고 그럽니다. 이럴 텐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축하드릴 것은 앞으로 우리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느냐 또 인생을 사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아니면은 이번에 대선 앞두고 누구를 또 선택해야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중요한 기점에 좋은 모임을 가진 것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발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로의 그 2번 실패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다시 3번째는 성공하려고 보는데 꼭 그 로켓 발사와 비슷한 그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이 없으면은 대기권을 벗어나 우리가 궤도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정말 좀 식민지 가운데 있다가 해방되고 5년 만에 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한 80% 가까이가 잿더미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이북의 나라 중에 12조들에는 이러한 선진국이 되었는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선조들 또 이렇게 많은 선배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안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안보가 무너지면은 경제 발전도 없고 또 민주화도 인권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60년대 초에는 대한민국 1인당 GNP가 80불 내외였답니다. 필리핀을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독재, 마르코스의 독재 때문에 지금도 아직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잿더미 가운데도 성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인력을 믿고 산업을 일으키는 이런 원동력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60년대 말에 1억 불 수출 목표를 하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1억 불 수출을 목표로 하면서 그때 달성을 했습니다. 남대문 그 옆에 1억 불 수출 기둥탑이 있어요. 저는 서울 있을 때 봤는데 그때 어떻게 했나니까 보니까 주로 의류 산업과 그다음에 신발, 그다음에 가발까지 그리고 심지어 죄송하지만 이 G 가죽을 만들어서 코리아 밍크라고 그래서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1억 불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제 산업 발전하려면 그것은 안 되니까 이제 중화공업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그래 생각해서 이렇게 중화공업 단위로 이제 목표를 갖고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는 든든한 안보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이제 열심히 노력했는데 산업 발전은 좋았지만 거기에 또 상대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라든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도에 벌써 100억 불 수출했고요. 지금 오늘은 3천억 불 넘었죠.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숨은 소외된 사람이나 또 희생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오기로 했던 여기 김준호 목사님, 또 서경석 목사님 다 한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몸으로 실천해 살았던 분들입니다. 정말 참 이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근세사의 산 역사요 전설적인 같은 인물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고 정말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인들은 우리 국가 안보나 나라 사랑의 제일 모범이고 그 다음에 또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4대 정신을 세뮤얼 헌팅턴이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신앙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대학의 지성을 더하고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그러면 군대의 용기를 가진 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접촉국이 없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가 원수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의 힘이 없으면 평화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종북 내지 친북 좌파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세우고 애국가 대신 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이 정권은 태어나서 안 될 정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래서 안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오늘날 보통 이렇게 안보의 5대 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 65만 국군 장병들이고 두 번째는 3만여 명의 주한 미군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가보안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미동맹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들을 말씀하는데 이 모든 문제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장병들 70%가 미국을 주적이라고 그러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얘기죠. 보안법은 철폐하라 그러고 미군은 끊임없이 철수하라 그러고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가 잘 사니까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나 지금 북쪽에서는 무력으로 도발을 해서 안 되니까 지금은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취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자 또 핵심이 안보로부터 출발한 줄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귀한 모임을 가지신 우리 주최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기간 될 줄 믿고 특별히 강연해 주신 귀한 우리 서경석 목사님 이시에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색중앙의 신기찬 총재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도 회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세기 글로벌 사회 지구촌 가족 사회를 맞이하여 한류의 힘을 세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각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여러분의 지원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의 산업 문명 사회에서 현재의 지식 자본 사회 그리고 미래의 그린 사회의 방향 제시와 다양화된 사회적 요구는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밝은 미래가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통섭의 시대, 관계와 소통의 시대, 상생의 시대, 평생 학습의 시대인 것입니다. 작은 또랑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고 작은 사랑이 큰 사랑의 초석이 되듯이 이 화합의 한마당이 아름다운 초석의 가오들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되어 상호간 윙윙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크고 밝은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의 앞날과 가정의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경상북도 포항시 상임대표 장두대 귀하를 선진화 시민행동 경상북도 포항시 상임대표로 임명합니다. 2012년 10월 13일 선진화 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이하 32분의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들을 서경석 대표님과 목사입니다. 공동대표 오늘 의원들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우리 선진화 시민행동 전진대회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선진화 시민행동이 무슨 단체인지 잘 모르고 참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장주대 대표님이 굉장히 발이 넓으셔서 이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하느라고 참 큰 수고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박세희 교수하고 함께 공동 연사로 오려고 했는데 근데 그분 박 교수도 오려고 노력하고 그랬는데 끝내 오지를 못해서 제가 박 교수님 말씀까지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제일 먼저 선진화 시민행동이 어떤 단체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희 단체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선진국이 돼야 되겠다. 근데 선진국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 선진국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선진국을 가로막는 세력을 단호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이 강력하게 구축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업만 잘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한 시민운동, 그것도 이 시민행동입니다. 행동하는 시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종북 좌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종북 좌파 세력과 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 절차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통일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선진국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왜 우리가 종북 좌파와 싸워야 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동하는 애국 시민들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선진화 시민 행동에 여러분들을 다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왜 우리가 종북 좌파와 싸워야 하느냐라는 점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 개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제 개인 스토리인데요. 사실은 제가 대학 시절에 종북 좌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CCC를 처음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 경제복지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의 회원이 됐습니다. 그 단체 회장은 그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씨였는데, 그분이 저를 비밀 과외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한 1년 반 동안 비밀 과외를 받았는데, 그 비밀 과외 내용이 뭐냐면 사회주의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한 1년 반을 하고 나서 제가 완전히 사회주의자가 됐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자까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나가던 세문학교에도 안 나가고 나는 무신론자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통혁당 사건으로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조사만 받고 방면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대학 시절 내내 내가 기독교 운동을 하면서 살 것이냐, 사회주의 운동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상적으로 상당히 번민하고, 한참 후에야 제가 사회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 기독학생운동, 기독청년운동, 산업선교 활동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민청학년 사건, YH 사건, 동일방직 사건, 그래서 제가 감옥을 3차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82년 초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야 제가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은 참 좋은 나라인 줄 알고 북한을 동경하는 그런 입장을 그냥 그대로 견지했었습니다. 왜냐, 그것이 그 당시 운동권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 운동권은 누구나 다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동권 안에서 학습하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즈음에 그때 미국에서 미주 동포들의 북한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에 한 주일 정도 다녀오는 사람들은 북한의 실상을 알지를 못하고 겉만 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자기 아들네 집에 가서 한 달씩 있다 온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브루클린 한인교회에 한 70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황해도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가서 한 달 동안을 있다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밤 12시가 지나면 자기 아들하고 단둘이만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 귓속말을 통해서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을 아주 미워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하는 얘기들은 전부 온통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해준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한 달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부 해줬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내가 여태까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 또 운동권 안에서 북한에 대해서 교육받았던 내용들이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걸 제가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두운 뒷골목의 개토의 음모가 집단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햇볕이 내리쬐이는 앞마당으로 나와서 맑은 대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북한은 절대로 우리가 동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88년 1월에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속해 있었던 진보적인 기독교 운동권들이 전부 김일성 주체사상파에 의해서 전부 지배당해 있더라고요. 기독학생운동, 기독청년운동, 산업선교에서 나오는 성명서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이북 방송 듣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명서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캠퍼스에 학교를 갔더니 대학가에 붙어있는 플라카드에는 미제국주의자의 가슴에 비수를 꼽자, 미제국주의자의 각을 뜨자, 뭐 이런 플라카드가 붙어있는데 저는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이 운동권으로 다시 되돌아와 보려니 제가 각을 뜨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 와 있는 분들은 국내에 있는 분들은 거기 이미 다 젖어 있었는지 별로 고민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6개월 동안은 후배들 눈치만 보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나이가 40도 넘어가지고 내가 후배들을 갖다가 젊은이들을 전부 의식화시켜가지고 보수적인 기독 청년들을 다 진보적인 기독교 청년으로 만들어서 독재와 싸우도록 하는데 내가 다 지도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후배들이 다 주사파가 뻘갱이가 돼 있는데 이건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눈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니 기독교 운동을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지 주체사상에 입각해서 기독교 운동을 하는 법이 어딨냐. 그다음에 후배를 한 사람 몰래 불러가지고 야 나는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돌아가가지고는 경석이 형이 개량주의자라는 증거가 잡혔다.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후배들이 그때 제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었는데 서윤석 목사는 원장직에서 사퇴하라. 이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민족민주운동에 제대로 복무하지 못했는데 그 책임은 서경석 목사한테 있다. 이러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텼죠. 아니 내가 평생을 말이야 진보적인 기독교 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 감옥을 3번이나 가고 세상 직장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는데 내가 생각이 온건하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법이 어딨냐. 근데 뭐 스트라이크가 오래 가니까 재정이 다 바닥이 나서 그래서 결국은 그 연구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운동권에서 쫓겨난 다음에야 제가 소신을 가지고 운동을 새로 시작했는데 그게 경실련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경실련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권이 갖고 있었던 생각을 전부 뒤집었죠. 운동권이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할 때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운동권이 비합법 반합법 투쟁을 할 때 아니다 우리는 합법 운동을 한다. 운동권이 민중운동을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시민운동을 한다. 운동권이 계급 투쟁을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시민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실련을 시작할 때 한쪽에서는 저거는 운동권이 얼굴 바꿔서 나타난 또 하나의 운동권이다. 서경석 목사는 나랑 깜빡을 3번이나 갔다 오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를 아주 위험한 단체로 한쪽에서는 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운동권은 저희를 어떻게 보냐면 저거는 개량주의 운동이다. 저거 틀림없이 안기부가 뒷돈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운동권의 명분을 훼손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이러고 저희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갖고 있었던 노선이 그 시대에 딱 맞는 옳은 노선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민운동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좌편향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학생 세력들이 제가 89년 1월에 귀국해서 기독교까지 전부 주체사상파가 휩쓸었습니다만은 그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학생운동이 전부 주사파가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이해가 가기가 어렵죠. 그 이유는 왜 그랬냐? 이 학생운동이 엄혹한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흑백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사물을 분석을 할 때 아주 단순 명쾌하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서 상대방은 악마의 세력, 우리는 정의의 세력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우리나라에는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에서 차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논리가 서로 각축을 벌였습니다. 하나는 막스 레닌주의입니다. 그 막스 레닌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만이 지상낙원이 온다라는 생각이었죠. 또 하나의 논리가 김일성 주체사상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주체사상론은 NL파라고 그랬고 막스 레닌주의는 PD파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NL파하고 PD파가 치열한 사상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이 주체사상파가 승리를 해가지고 학생운동이 다 주사파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킨 데 주역을 담당했었던 학생 세력들이 사실은 주사파 세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얼마나 위험한 때였는지 말도 못하죠. 정말 살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세력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회 각계로 진출을 했습니다. 원래 이 승리의 경험을 한 세력은 기가 셉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막 그 사회를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승리로 이끈 학생 세력들이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민운동에 들어가서 시민운동을 전부 좌파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교사가 돼서 전교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돼서 민주노총을 만들고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기자가 돼서 언론노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정치권으로 들어가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판사가 되고 사회 각 분야로 흐트러져 가지고 사회 각 분야의 세력들을 이 주체사상 세력, 주사파 세력들을 갖다가 아주 강력한 사회 세력으로 구축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력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기 모습이 드러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가더 동상 철거 신우 사건입니다.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미국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호텔에서 TV를 켜니까 수천 명이 죽창을 들고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나라 걱정을 하느라고 밤잠을 못 잔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주체사상파 소위 주사파 세력이 그렇게 크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송월주 스님, 강문교 선생님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만들어서 북한 동포 돕기 하느라고 북한을 5번이나 다녀왔고 북한 갈 때마다 북한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주사파 세력이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아니 도대체 메가도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야? 이 세력은 6.25 전쟁 때 김일성에 의해서 한반도가 마땅히 통일됐어야 됐는데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가지고 한반도가 분단되게 됐으니 너무나도 원통하다. 이 메가더가 죽일 놈이다 라고 생각한 세력이란 말이죠. 이거는 빼도 먹도 못하는 그야말로 똑 떨어지는 김정일 추종 세력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소위 이 종북 좌파 세력이 자기의 실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입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하고 열심히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농, 전교조, 한총련, 범민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통일연대, 민중연대 이런 세력이었습니다. 인구도 한 30-4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조직화된 세력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서는 제가 참 근심 걱정, 야 이건 나라가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에게 전부 메일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은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전부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어요. 뭐 박원순 변호사, 최열 총장, 한한상 박사 다 보낸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허약한가,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세상 눈치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러면 서경석이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기를 시작하면 틀림없이 제 후배들이 저 경석이 완전히 꼴통 보수가 됐다. 변절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아주 내 친구 형제들 과거에 민주화운동 같이 했던 동지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받고 외롭게 내가 노후에 외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무슨 야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남은 평생을 그저 목사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 저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설사 내가 온통 똥물을 뒤집어 쓴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사는 게 애국이 아니냐. 변절자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감수하고 이거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제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나한테 마이크가 올 때마다 그때는 친북좌파라고 그랬습니다. 종북좌파라는 표현을 안 써요. 친북좌파 척결이 시대정신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북좌파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후배들이 저를 꼴통 보수가 됐다 그러고 뭐 변절자다 그러고 뭐 별의별 욕지거리가 저한테 돌아오기 시작. 한 번은 평택에서 이 좌파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비무장한 젊은 군인들을 죽창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수십 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공권력을 공격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평택에까지 가서 좌파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평택 가서 집회를 하니까 온 분들이 전부 군복 입은 할아버지들만 왔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뭐 시청 앞 집회에서 무슨 군복 입은 할아버지들이 무슨 집회를 하면 그 배기 싫어가지고 에이 저 꼴통 보수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야, 저분들이 애국자로구나. 저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도 마이크가 왔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종북 좌파와 싸우니, 그때 친북 좌파와 싸우고 이 김정일 추종 세력을 반대를 하니까 나보고 보수라고 그런다. 꼴통 보수라고 그런다. 그렇다 그러면은 보수는 좋은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랑스러운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새도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은 선진화 시민행동 그러면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극우 단체인 선진화 시민행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지금도 제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민주화 투쟁을 해서 감옥을 3번이나 갔고 노동자들하고 2번이나 감옥을 갔고 경실련을 만들어서 경제정의 운동을 하고 지금도 나눔과 기쁨을 만들어서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일하고 서울 조선족계 담임 목사로 제가 조선족 동포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6번이나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재작년에는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의 85%가 쫓겨나는 것을 보고 또 작은 교회들 임대주택 교회들이 그냥 재개발 교회에서 과정에서 엄청나게 쫓겨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보고서 저 잘못된 재개발 정책을 고쳐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길거리에서 두루눕는 집회를 7번이나 했습니다. 2번이나 체포당해가지고 벌금형을 받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북한 인권을 위해서 싸우냐? 저는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이라면 마땅히 압제자인 김정일, 김정은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억눌림을 당하는 주민의 편에 서야 된다. 주민의 편에 서서 북한 인권을 얘기해요. 그게 참된 진보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고 변절자라고 그러고 저보고 부부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나는 과거 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을 그대로 지킨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변절자다. 왜? 과거의 군사 독재와는 싸우고 그 독재보다 100배나 더 독재인 김일성, 김정일 수령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냐? 너희가 변절자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20만 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왜 당선됐냐? 그 이유는 메가더동산 철거 사건, 평택 미군 철수 촉구 집회 이거를 보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경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 저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완전히 빨갱이 세상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명박 후보가 뭐 BBK, 김경준 사건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이명박을 찍은 거죠.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압도적인 당선을 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좌파들 안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 야, 이대로 가면 이제 평생 좌파가 집권하긴 틀렸구나. 그러니 이 종북 좌파 세력하고 이제는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 그렇게 생각한 게 어디냐?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 안에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천영세, 강기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면서 당신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다. 우리는 종북 세력하고는 당을 같이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진보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였죠. 그 운동이 계속 갔으면 그때 우리는 종북 세력을 척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다음번에 이 종북 세력들이 뭐를 했냐면 광우병 촛불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우병 촛불 집회를 성공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광우병 촛불 집회가 도대체 어떤 세력이 이걸 모의해서 주도했는가 또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강기갑, 천영세, 박소근, 오종렬, 한상렬 해가지고 요 5사람은 바로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을 주동했던 그 5사람이 다시 광우병 촛불 집회를 주도를 했더라고요. 그게 바로 종북 세력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면서 아주 그냥 축구 월드컵 붉은 악마처럼 아주 멋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니까 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것도 붉은 악마 같이 또 신나게 그런 모임이가 하고 전부 그냥 선남 선녀들이 그냥 연인들끼리 다 같이 그냥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무슨 축제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성공을 시킨 거죠. 제가 그걸 보고서는 너무 한심해가지고
제가 청계광장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갖다 2주일 동안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조선족 교회 교인들이 야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매일 30명씩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보호를 했습니다. 좌파들이 저 앞에서 나를 능멸하느라고 내가 연설을 하면 꼭 10m 앞에서 누구 한 놈이 또 연설을 해. 예. 삐삐하고 서로 이거 지르고 예? 그리고 뭐 휴지 던지고 무슨 페트병 던지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느라고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우리 선진화 시민행동이 왜 만들어지게 돼 어떤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이 광우병 촛불 시위에 맞서서 너희 이거 중단해라. 너희 이거 종북 좌파 세력이 하는 거다. 그리고 중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제가 얘기할 때 저와 함께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민들과 같이 만든 단체가 선진화 시민행동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로 필요한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행동하는 시민이다. 결연하게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과 결연하게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애국심 있는 애국 세력, 행동하는 세력이 지금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선진화 시민행동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입니다.